네, 안녕하세요. 수학 수업 관련하여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찾아뵙습니다. 일단 수학 수업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학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 내에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한 과목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과목을 학습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총 4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념 수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개념 플러스 문제풀이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내신 대비 수업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모의고사 대비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한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문제풀이 관련된 내용이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개념과 문제풀이 수업을 다시 동반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 보통 방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기 초에 진행되는 수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념 수업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때 나머지 문제풀이 수업은 40%에서 60%의 비중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개념보다도 거의 문제 유형이나 학교별 특성에 맞는 그 문제들을 분석하고 그 비슷한 유형들을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주로 갖게 되는데요. 이때는 개념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의 비중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신 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능 대비도 같이 한다고 봤을 때 모의고사 대비하는 수업도 과목별로 저희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모의고사 대비 수업 같은 경우에는 과목마다 좀 차이점은 좀 있겠지만 이 수업도 마찬가지로 개념 수업 20%, 그리고 문제풀이 수업을 80% 정도의 비중으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업과 각 단계에 맞는 학원 자체 교재들이 있고요. 그 교체를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있지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말은 바로 수학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수학적 구조라는 게 있고 그 수학적 구조가 서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사과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박도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과와 수박은 분명히 다르지만 2개라고 하는 어떤 개수에 대한 관점에서는 서로 같다라고 인지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문제를, 수학적인 어떤 문제를 푼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 둘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인지하는 능력을 양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수업 시간에 학습했던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배웠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많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학습했던 내용과 내가 풀어야 하는 문제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인 구조가 서로 같다라고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문제를 푼다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풀어야 되는 그 문제는 내가 학습했던 내용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계산에 많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내가 풀어봤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못 푸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내가 배워봤던 이 내용이 내가 풀어야 될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고, 그리고 학습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두 번째로 아이들한테 자주 얘기해주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욕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뭔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이게 의미하는데요. 이 욕구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수학에서 말하는 어떤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욕구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내가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암기를 해줘야 하고 그 암기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풀어야 될 문제와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적용을 한번 시켜보는 연습을 해야 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숙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계속해서 음미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어떤 수학적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욕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수학에서는 다른 과목들도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내가 배웠던 내용을 우선적으로 암기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암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서로 다름에도 서로 같다라고 인지하면서 어느 공통점이 있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간해내는 그런 힘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제를 통해서 그걸 꾸준하게 숙달해 줄 것이고, 그러면서 조금씩 기본기가 다져지게 되는, 수학에 대한 어떤 배경지식 또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수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거나 그것을 학습하게 되는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쉬운 내용은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게 좋고, 어려운 내용은 조금 더 쉽게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쉬운 내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 배우게 되는 개념들이 되겠죠. 근데 처음에 그냥 표면적인 부분만 적당히 알아먹고서 그 다음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간단한 연산 같은 것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생각을 요구하는 문제가 접근됐을 때는 아예 시도조차도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쉬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폭 넓은 상태에서 응용 문제까지 도달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개념들까지 함께 아울러서 공부를 해주면 일단 처음 배우는 그 개념 내용이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고 응용을 하거나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려운 내용은 당연히 쉬운 내용 자체를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학습했다거나 그랬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쉬운 내용은 이 내용뿐만 있는 것은 아니야 라는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조금 더 심도 있는 관점에서 개념을 암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에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내가 개념을 제대로 잘 알고 있고 그 원리를 잘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때, 그때 어려운 문제가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활용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학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쉬운 내용도 웬만하면 심도 있게 배우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닉 수업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학습하는 내용이 뭔가 어렵게 느껴졌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이전에 학습하고 숙달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누적된 부분들이 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시키고 난 뒤에 정규 수업에서 다시 한번 정규 수업에서 문제풀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이만 수학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